김인년 3월 29일 자해병원으로 정기검진 받으러 가던 중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 외쳤지요. 기생 김향화가 앞장서 외쳤지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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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지요. 만세 주동자 김향화 가로되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조선 사람 불효자식한테는 술 따라도 외놈에게는 술 주지 말고 권주가 부르지 말아라. 언니 언니 걱정 말아요. 우리도 춘삼월 독립군이어요. (2008년 11월 7일) 역사의 울림을 조용히 경청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개최된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학술 심포지엄. 그래서 2000년도에 경기도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한번 발굴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최용신, 나혜석 등 다양한 인물을 저희가 재조명하는 사업을 했고요. 금년한 심포지엄은 그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인데요. 특히 수원지역 여성 중에서도 그 수원 기생들의 3.1운동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경찰서 앞에서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수원 기생들. 그 얼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김향화이고 다른 기생들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지만 그들의 구체적 이름과 인적 사항은 미지수였다. 그런데 일제시대 수원의 독립운동을 연구해오던 이동근 전문위원에 의해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에서 3.1운동을 벌인 33인의 수원 기생들의 얼굴과 인적 사항이 무려 9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예, 그 조선미인보감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확인을 했던 김향화 등 수원 기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날 참 매우 감격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기존까지 기생은 그 천한 이미지와 또는 이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연구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3.1운동의 주체로서 기생들을 평가하고 역사적인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면서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것이 굉장한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 기관지로 창간한 경성일보사가 1918년 7월에 발간한 조선 미인보감. 이 책에는 당시 기생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680여 명의 기생들의 사진과 나이 등 인적 사항과 기회가 소개돼 있다. 이 속에 시인 고은이 찬미한 기생독립단 김향화를 비롯한 33인의 수원 기생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막연히 이 속에는 곤번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생들만 수록이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만세운동에 참관해가지고 만세를 불렀다 그런 기생이 여기 있다라는 건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참 훌륭한 기생들이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참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생들의 독립만세운동. 이제 갓 15살에서 23살밖에 안 된 앳된 기생들이 총칼로 무장한 일본 경찰들 앞에서 만세 시위를 결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이 수원 기생들이 만세를 부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조선 정조 때 지어진 화성행궁으로서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봉수당인데 봉수당은 정정 건물로서 정조 임금이 신하들을 접견하고 또 1795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열렸던 중요한 건물입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상징을 무너뜨리고자 의도적으로 이곳에 자해의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해의원에서는 기생들의 정기적인 성병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궁중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전통 예능의 전수자라는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던 기생들로서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행사 때 화려한 감으로 궁중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며 조선 왕조에 소속돼 있던 궁중 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궁중 관기들. 1905년 총칼로 위협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조약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본은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다. 이에 항거하던 대한제국 군인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고 그 시신은 본보기로 길거리에 버려진다. 일제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학살하겠다는 무언의 통고였다.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일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궁녀 제도도 폐지한다. 대한제국 황실의 수족을 끊겠다는 의도였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궁녀들은 망국의 한을 통곡하며 궁궐 밖으로 내쫓긴다. 이때 관기들도 일제에 의해 함께 내침을 당한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진 관기들에게 일제는 기생조합을 만들면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908년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을 발표한다. 이 법령으로 황실 소속의 궁중예인이었던 기생들은 일본 식민지 권력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된다. 비록 일본의 의도대로 기생조합을 결성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당시 식민지 지배 상황에 대한 기생들의 저항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장한. 일제시대 때 기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편집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유일본 잡지이다. 황진이의 후예답게 글솜씨도 뛰어나지만 안에 실린 내용이 범상치가 않다. 나의 생애 비초여 동지 제멸의 고함. 예기의 립장과 자각 등 당시 인텔리겐차들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수준 또한 상당하다. 가시님에게의 경우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버금가는 은유와 울분으로 망국의 한과 언젠가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지푸른 남강으로 뛰어들었던 논개의 기계가 면면이 흐르고 만세 부른 33인의 수원 기생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33인의 수원 기생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기에 자칫 목숨을 잃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총칼로 무장한 일본 경찰들 앞에서 만세운동을 감행한 것일까? 요 건너편이 이제 그 정조관 1794년에 이제 화성 축성을 하면서 이제 상업의 그 부흥을 위해서 형성을 해놨던 이제 성내 시장이 바로 들어섰던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의 지명으로 이제 북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 내에서 이제 유지층들이 이제 많이 살았던, 근데 특히나 이제 일본인들이나 이제 그 조선인 이제 지주층들이 많이 이제 그 갑부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주로 이제 요리집들이 이제 시장을 그 주변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수리에 있던 이제 기생들이 영업을 주로 하러, 영업 활동을 하러 왔을 때는 바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가물을 행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보시면 요 수원천변에 요 짧은 수원천변의 그 이제 거리를 두고 바로 이제 이쪽 건너편에 이제 민족교육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삼일여학교가 이제 바로 이제 위치하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1902년 수원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식 학교인 삼일여학교. 독립만세운동 48인 중에 한 명인 김세환 선생이 재직하며 수원 지역 3.1운동을 주도했던 중심지였는데 개화기 대표적 흰 여성인 나혜석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 맞은편 신식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수원 예기조합 어린 기생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무효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6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던 고종은 일제에 의해 1907년 강제로 퇴위당한 뒤 덕수궁에 감금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의병 활동을 은밀히 독려했던 고종이 1918년 선언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 헤이그 밀사 사건 때처럼 국제사회에 한일 병합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움직임을 일제가 포착, 독살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국은 동요한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개칭했던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붕어는 조선 백성들에게 크나큰 슬픔이었고 조국의 멸망을 의미했다. 망국의 한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고종 황제가 12년 동안 감금되었던 덕수궁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망곡한다. 이때 수원 기생들도 소복에 나무 비닐을 꽂고 대한문 앞에 엎드려 망곡을 했는데 그 기사가 매일 신도에 수원 기생의 성복 참례란 제목으로 실린다. 당시에도 기생들의 성복 참례는 뉴스거리였던 것이다. 일제는 한 달이 넘도록 고종 황제에 대한 애도 행렬이 끊이지 않자 만약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여 고종 황제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 인산 행로에 군경을 배치키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다. 고종의 붕어 이후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한 민족 대표와 조선의 백성들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친다. 총칼의 위협에 눌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울분에 찬 한거였고 기필코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우렁찬 함성이었다. 수원에서도 그 함성은 울려 퍼진다. 이곳이 바로 수원 지역에서 3.1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발하자 경기도에서는 개성과 수원에서 3월 1일 같은 날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방화수로 중 용두각 아래에서 수원 지역민들 수백 명이 지식인 또 청년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수원 지역의 3.1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 위에 세워진 전각이라 하여 용두각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방화수류정. 예로부터 이곳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서울과 동시에 3.1 만세운동을 결행하기로 논의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 독립만세운동 48인 중 한 명이자 3.1 여학교 교사인 김세환과 수원 상업강습소 강사인 김노적, 박선태의 주도로 수원 지역 학생과 청년 등 수백 명이 용두각 아래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서울과 동시에 외친다. 이때 수원 기생들도 합류하였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다만 바로 앞이 그들의 활동 무대였기에 용두각 3.1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했거나 동참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뿐이다. 수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장대. 정조가 열망했던 자주 국방국가 건설을 위해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이곳에서도 대한독립만세운동이 뜨겁게 타오른다. 1919년 3월 16일 수원 장날이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한 장날, 연무대에서도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조선시대 최고의 정예부대였던 장용영의 군사훈련장이었던 연무대. 이곳에서 서장대와 동시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수백 명의 수원 군민들은 일제가 강점해서 경찰서와 군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행궁을 향해 돌진한다. 이곳은 이제 화성행궁으로서 그 정조대 이제 북군형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의 이제 장용외영이라는 이제 화성을 수비했던 군대의 이제 병사들이 입직 수기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원 경찰서가 됐던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조대왕이 실현코자 했던 완벽한 이상국가의 틀을 체계적으로 세웠던 핵심 공간인 화성행궁. 그런데 일제는 이곳을 강제로 점거해 수원 지역을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로 강압하고 통치할 군청과 경찰서 건물로 사용한다. 대규모 무력을 동원, 한일병합이라는 미명하에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강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종속시키던 해인 1910년. 일제는 정조대왕의 혼이 깃든 화성행궁도 점령한다. 정조대왕의 위패와 어진을 모셔놓은 사당인 화령전. 일제는 신성한 이곳에 온갖 병균을 다루는 자해의원을 설치한다. 격분한 수원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일제는 정조가 진무를 보던 화성행궁의 정전 건물인 봉수당으로 자해의원을 이전한다. 연이은 훼손이고 우리 민족의 국가적 정통성을 붕괴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였다. 정조대왕이 펼친 이상정치의 상징인 낭남헌.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군주인 정조대왕이 직접 수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 등용키 위해 과거 시험을 치른 역사적 장소인데, 일제는 이곳에 수원 지역을 식민지 지배체제로 종속시키기 위한 식민 통치기구인 군청을 설치한다. 군청 바로 앞에는 일제 식민 통치기구를 호위할 경찰서와 수비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군무를 맡아보던 관아인 이하에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 백성들을 재판할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설치한다. 우리의 전통 국가 통치기구를 상징하는 건물들에 일제 식민정책을 집행할 각 행정기관을 완벽하게 이식한 일제는 조선에 대한 효과적인 착취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본인 이주 정책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상권과 경제권이 대거 밀려든 일본인들에 의해 잠식당하는데 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그 수원역에서부터 그 수원 성내까지 쭉 이어지는 새로운 신장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장로를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향교 뒤로 그 일본인들을 위한 신사가 만들어지면서 완벽한 일본인들의 어떤 상징화했던 모든 거리와 상권, 민족적 정기마저 침탈당한 수원 백성들은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 수원 군민의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인 화성 행궁을 장악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떨쳐 일어선다. 1919년 3월 16일 서장대와 연무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강한 독립의지를 다짐한 수백 명의 수원 국민들이 화성 행궁 앞 종로거리로 돌진하자 당황한 일제는 총칼로 무장한 경찰들과 수비대를 출동시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한다. 이때 일제에게 체포된 시위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은 일제가 개발한 갖은 고문덕으로 견디기 힘든 참혹한 고문을 당한다. 그러나 만세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 1919년 3월 23일 수원역 앞에서 700여 명의 농민들이 만세 시위를 감행한다.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를 서둘러 개통한 뒤 한반도의 물자와 식량을 대거 강탈해 간 것에 대한 항거였다. 지금 보시는 곳이 충만제가 되겠습니다. 충만제는 정조대 그 화성성역과 함께 새로운 근대 농업의 실험과 둔정 경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개혁의 산물입니다. 일제는 1906년 바로 이곳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주변의 둔전의 국유지가 그 일본 대지주 회사에게 이제